어머님, 집이 좁아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철수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니. 아이들도 엄마 때문에 불편해하고 와이프도 힘들어해서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방에만 있을게. 아무 말도 안 할게. 어머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나가주세요. 밖에 비가 오잖니? 비라도 멈추면 가면 안 되겠니? 그건 어머님 사정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과 한 집에 못 있겠어요. 철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만하세요. 짐이랄 것도 없으시니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쿵.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울렸습니다. 여보, 잘했어. 이제 좀 살 것 같아. 며느리의 말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만 달랑 들고 길거리에 서 있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김미영 할머니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과 딸, 두 자식을 힘들게 키우며 살아오신 김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한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길거리로 내몰렸던 김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깊이 신뢰한 나머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김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평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도 함께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72살의 나이에 이렇게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사진첩도 제가 아끼던 물건들도 모두 집안에 있었지만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동네였지만 지금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쫓겨나느라 휴대폰도 두고 왔습니다. 휴대폰이라도 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손주들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손주들을 기다리던 그 벤치에 앉아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셔도 그저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비도 오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면 감기 걸려요. 이 우산 쓰세요. 누군가 건네는 우산을 받아들 힘도 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한테 쫓겨났다고 이제 갈 곳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얼마나 다정하게 말했던가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 집을 파시고 그 돈은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잘 투자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좀 편히 사세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집을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 재산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라곤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며 시장과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새벽 5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면
따뜻한 국을 도시락통에 넣어 아들의 점심을 챙기곤 했죠. 그저 아들이 배부르게 먹고 힘내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학교 앞 분식집에서 사먹는 김밥으로 점심을 때워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딸까지 제대로 챙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미안했지만 딸 정민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학교 때부터 엄마, 나도 돈 벌어서 엄마 도울게요. 하면서 떡볶이 가게 심부름까지 해가며 작은 어깨로 가족의 짐을 함께 지려 했습니다. 발걸음이 시장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딸이 장사하는 곳입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딸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들만 챙기고 딸한테는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아직도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딸 앞에 제가 무슨 염치로 올 수 있겠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딸 정민은 곧바로 가게 일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김치를 담그던 앞치마를 그대로 입은 채 손을 닦지도 못한 채 제게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오빠는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딸의 손.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해준 거 없는 이 딸이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네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40년을 넘게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계신 생선가게 할머니, 30년째 과일 장사를 하고 계신 김할머니, 떡집 아주머니까지. 아이고, 이러고 서 계시면 어떡해요. 우선 앉으세요. 오뎅 가게 할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과일 파시는 김할머니는 수건을 가져와 제 등을 살며시 닦아주시고 떡집 아주머니는 따뜻한 호빵을 건네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위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시장에서 장사해온 할머니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처지와 감정, 아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할머니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세상이 참 험하네요. 우리 아들이 전호사를 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요. 과일 가게 김 할머니께서 조심스레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씀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의 따뜻한 시선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인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시선 하나하나에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만 챙기고 아들 좋은 집에 살게 해주려고 딸 아이를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하 단칸방의 딸의 집은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여야 했고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면 눅눅한 물기가 벽을 타고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딸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추하고 비좁아서 죄송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딸이 아닌 저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낸다고 전세금을 빼고 유학 보낸다고 퇴직금을 다 쓸 때 딸 정민은 대학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며 번 돈으로 오빠 학비를 보태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런 꼴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딸의 작고 허름한 방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을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플까봐 담요도 몇 겹 더 깔아주는 딸의 마음 씀씀이가 가슴을 쓰리게 했습니다. 그때 김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재정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함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방문해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세심하게 내역을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명의의 다른 계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거래 내역만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사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재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신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어머님의 자금으로 강남의 건물을 본인 명의로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머님의 보험까지 본인 명의로 해약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좋은데 투자했다며 저를 안심시켰던 아들의 말이 완전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 횡령과 사기의 정황이 포착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날 밤 허름한 방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딸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겠구나.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지 않겠다고. 변호사님이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앞으로 모든 대화는 글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재판을 할 때 유리하다고요. 어느 날 딸네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당당한 모습이었죠.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했는데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효도라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철수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저와 아들을 보셨던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서류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건 가족 간의 일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찾아왔다면서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네가 있잖니. 딸의 거칠어진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만 바라보느라 이 딸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줄도 몰랐구나. 늘 곁에 있어준 게 정미였는데 왜 그걸 이제야 알았을까? 다음 날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며느리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며느리는 잘하려고 애써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챙기고 저를 모시느라 아이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집에서 난방이 고장났다며 난방도 틀어주지 않는 추운 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돌봤다고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눈치를 줘서 제대로 갈 수도 없었는데 어머님, 며느님이 더 충격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께 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경력이 단절됐다면서요.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 돈으로 산 강남 건물도 모자라 이제는 위자료까지 요구하다니.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집안일이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만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와서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딸의 걱정 어린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오늘 변호사님과 나눈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너무 뻔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만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딸은 좁은 지하방에 살건 말건 신경도 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딸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달라지려 합니다. 더 이상 아들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딸과 함께 이 작은 지하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권리도 꼭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보험금 해약 서류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은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승산이 높아요. 변호사님의 말씀이 든든하면서도 내 자식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갑자기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잘해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호주로 이민 가면 그만이에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민이라니. 그럼 애들은 당연히 데리고 가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앞으로 손주들 얼굴 보실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강남 건물도 원래 엄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만 페류 나갔잖아요. 엄마만 멈추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효도할게요. 그만 멈춰주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손주들도 다시는 못 본다니. 그동안 강하게 버텨왔던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딸이 가게 문을 닫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딸이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다는데 내가 너무한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빠도 정말 너무하네요. 그동안 엄마 재산을 다 가로채고 이제는 이렇게 나오다니 엄마도 이젠 그만 당하고 사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물러서면 오빠는 언젠가 또 엄마를 버릴 거예요. 그동안 겪어봤잖아요.
오빠가 어떤 아들인지. 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손주를 볼 수 없다는 협박에 잠시 제 마음이 약해졌었네요.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새벽녘 좁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내 아들을 상대로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딸이 조용히 제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님이 하나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위조 서류들, 보험금 해양 내역 강남에 매입한 건물 서류,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님의 전 재산을 이런 식으로 가로채고 결국 길거리에 내쫓기까지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들의 변호인 측은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재산을 모두 잃게 될 상황이 되자 아들을 버리는 모양입니다. 돈이 없는 아들은 며느리 눈에 차지 않나 봅니다. 어머님, 이혼 소송에서 며느님이 어머님께 위자료도 청구하셨습니다. 시어머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쫓아내고 이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다니. 두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휴정 시간.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요. 아들의 흐느낌 소리의 순간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다가가려는 제 발걸음을 겨우 멈췄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휴정 시간이 끝나고 판사님은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재산을 모두 되찾게 되었고 아들 부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었지만 이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하고 혼자가 된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던 양복 차림이 아닌 구겨진 옷에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 가거라. 네가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 이미 난 그때 죽었다. 그 뒤로도 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시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정미의 가게에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를 내쫓은 자식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시장에서 딸과 함께 장사를 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상인들과 함께 시장 문을 열고 저녁이면 다 같이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담근 김치 좀 가져왔어요. 미영 씨, 이 생선 조림 맛있게 해봤으니까 저녁 반찬으로 드세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돌려받은 돈으로 시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우리 집에서 딸과 이야기 나누는 저녁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그저 멀리서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엄마, 이제 시장 그만 나오시고 편하게 쉬세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전 고개를 젓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손님들이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맛이 다르다며 찾아주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딸과 함께 장사하면서 웃음도 많아졌고 시장 사람들과도 가족같이 지내게 됐어요. 평생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스스로 챙기게 됐고 제 목도 지킬 줄 안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도 생겼고 딸과 함께하는 일상이 참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살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저를 보고 달려왔지만 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고요? 물론 아픕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아직도 눈물이 나지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처음에는 내 자식을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걸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잘못을 다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제 이름 김미영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아직 행복이 남아있답니다. 이제 전 시장으로 가야겠네요. 오늘도 딸과 함께 김치를 담그기로 했거든요. 우리 가게에 오시면 따뜻한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는 김치 담가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